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강에서 printf 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소스 내에서 출력하고 싶은 것을 입력을 하고 실행했을 때 나오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실행을 해서 실행 화면에서 특정한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scanf 함수입니다. printf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scanf란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지정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변수에 저장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scanf의 앞부분인 큰 따옴표 %d입니다. 이 부분은 형식 지정자로 자료형별로 변수를 표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정수를 처리할 수도 있고 실수, 문자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d는 정수를 십진수로 입력하는 부분이고 %f는 플로트형의 실수로 입력하는 부분, lf는 롱 플로트의 약자입니다. 더블형은 플로트보다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롱이 붙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는 문자 형태로, %s는 문자열의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s는 추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데요. %x입니다. C 언어에서 %는 주소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변수는 메모리에 생성되었을 때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canf 함수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x라는 변수에 주소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포인터라는 내용을 배울 때 굉장히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서 지금은 scanf에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과 연산자라는 파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은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입니다. 그럼 연산자는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이고요. 피연산자는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5는 20 이런 식을 볼 때 4는 피연산자, 곱하기는 연산자, 5 피연산자, 여기 는, 그 다음에 시계값 이걸 다 합쳐서 수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능에 따라 연산자들이 분류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보이죠? 대입, 산술, 부호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해주는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아까 보였던 산술 연산자의 사칙 연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수는 x, 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산을 담을 변수 리절트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개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printf 해주고 scanf를 사용해서 x와 y를 각각 받아오겠습니다. scanf의 형식 지정자와 변수는 한 개 이상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x와 y 각각 순서는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덧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x 플러스 y를 담아주고 x와 y를 더한 그 리절트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두 개의 정수, 예를 들어서 10과 20을 입력을 받았을 때 결과값이 30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니까 생략하고 나머지 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7과 4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을 4로 나눈 나머지인 3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연산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퍼센트 두 개를 printf 함수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증감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여 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C에서 프로그램의 간결함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x는 x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x 플러스와 플러스 x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플러스 x는 x의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x 값을 수식에 사용되는 형태이고 x 플러스는 x 값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x 값을 증가시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x와 x 플러스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변수 x에 10을 대입하고 y에도 1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 x가 무슨 값인지 출력하도록 이 x를 먼저 출력해주고 이 x를 플러스 x 한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플러스 x는 x의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을 수식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지금 플러스 x의 값이 어떤지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x는 처음에 10이었는데 플러스 x를 하니 11이 되었죠. x 값을 먼저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먼저 y를 출력해주고 그다음에 y 뿔뿔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컴파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는 x 값을 먼저 사용하고 증가시킨다고 했었죠. 컴파일 했을 때 아직 y의 값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y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위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y가 이렇게 11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나 배정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값을 대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연산자인데요. 그 이유가 수학에서는 등호를 사용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C에서는 해당 수식 이 결과값을 변수에 대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시의 문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x는 x 플러스 1, 이 문장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C에서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x의 값을 1 증가하여 이 x라는 변수에 그 증가한 값을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변수를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 연산자인데요.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합친 이런 형태입니다.
소스를 한결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합 연산자를 풀어서 써도 의미 변동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를 비교해서 그 각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x와 y가 같은지 다른지, 크거나 작은지,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해 줍니다. 이 같을 때 사용하는 이 등호 표시는 기호가 두 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에서 참과 거짓은 각각 1과 0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와 특히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앰퍼센드 두 개를 사용하면 AND 연산자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다음은 OR 연산자인데요. 이 짝대기 두 개를 하면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이 짝대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줄바꿈을 할 때 사용하시는 백슬래시 기억하시나요? 백슬래시 쓰는 키를 Shift와 같이 사용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낌표를 사용하면 not 연산자인데요. 말 그대로 x가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도 결과값이 항상 1과 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건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유일하게 3개의 피연산자를 가지는 사막 연산자입니다. 형태는 이 식과 같은데요. 이 초록색 부분의 조건식이 참이면 이 파란색이 이 맥스밸류의 값이 되게 되고, 이 초록색 부분의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빨간색 부분이 변수의 결과값이 됩니다. 이 연산자는 상당히 간략하게 조건을 따질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코드를 하나 짜보겠습니다. 연산자를 활용하여 코드 하나를 짜보겠습니다. 두 수를 비교해서 어떤 수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우선 두 수를 넣어줄 x와 y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를 상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는 y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큰 수를 출력을 해줄 건데 조건식을 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를 더 크게 조건식을 만들어 주고 x와 y를 각각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에 제가 3, y에 2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조건식을 만족하나요? 만족하게 되겠죠. 만족하면 어떤 부분이 이 큰 수에 들어가게 될까요?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에 3, 두 번째 수에 2를 입력했을 때 큰 수로 3이 잘 나오게 됩니다. 조건 연산자는 앞부분의 조건식이 참일 때 이 앞부분이 결과값이 되고 거짓이면 뒷부분이 결과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까지 풀어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로부터 연도를 입력을 받고 해당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윤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윤년의 조건으로는 우선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고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합니다. 윤년이 아닌 거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연산자를 사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A, B, C의 키를 각각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을 때 키는 센티미터 단위이고 실수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A, B, C의 키 중에 가장 큰 키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피드백해주세요. 감사합니다.